대통령을 이분이라고 해도 그냥 좋은 나라. 내가 당 대표로 있는 걸 감옥에서 보면서 위안 삼기를 바란다. 이런 막말. 솔직히 이건 막말도 아니죠. 아니 독설과 망언을 해도 꾸짖지 않는 나라.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도덕과 예의가 사라진 나라가 되었습니까? 깜나라 조진국 시간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조선시대로 돌아가자 회귀하자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500년 전에 옛날로 돌아가자 하는 그런 뜻은 전혀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에게 효사상, 중국의 공자의 사상을 가장 잘 이어받은 나라였기 때문에 공자가 중국의 원조격이지만은 중국은 그 효의 사상이 무너졌지만 우리에게는 그 아름다운 전통, 효를 지키고 또 그것을 잘 가꾸고 지켜가면서 어른들을 깍듯이 모시는 것이 어느 나라에 비할 바 없을 정도로 훌륭하기 때문에 자랑스러워하고 있는 그런 나라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저는 아직도 우리나라는 가정이 무너졌다 해도 대부분의 가정들은 예의 범절, 도덕을 중시하면서 엄한 가정 밑에서 교육을 받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라고 저는 자신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의 사람들, 특히 남 앞에서 여론을 이끌어가거나 지도자급의 사람이 파행을 보일 때에 폐륜 짓을 했을 때에 사회에 끼치는 그 해악은 엄청남을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준석을 언급하는 데에 소설이 너무 길었습니다. 요즘 장안에서는 이준석을 향해서 못된 자식이다, 버릇없는 자식, 더 나아가서는 버릇 장머리가 없는 그런 자식이다라고 비난이 연일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자기 반성은 조금도 하지 않은 뻔뻔함에 극치를 보이고 있으면서도 부모가 자녀에 대한 교육을 잘못했다라고 비난을 하고 있는데 우리들의 가정의 모습과는 전혀 엄청나게 다르고 있기 때문에 글쎄요, 씁쓸하다 그런 표정보다는 이렇게 사는 인생들도 있구나 그런 말씀도 같이 곁들여 보게 됩니다. 저는 이번에 빚어졌던 그런 일에 대해서 당에 정말 바른 소리, 쓴소리 할 수 있는 소신 있는 어른들이 과연 있을까? 있기나 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인유한 위원장이 공개된 자리에서 그것도 젊은 층을 대상으로 강연을 했다 하더라도 글쎄요, 준석이 이런 표현은 가벼웠습니다. 경솔한 표현이었고 잘못된 말이었습니다. 저도 그런 말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준석이 이 말과 함께 그 뒷말이 대단히 중요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준석이는 도덕이 없다. 그러나 그것은 준석이보다는 부모의 잘못이 더 크다. 이거 올바른 지적 아닙니까? 이것이 문제가 되자 인 위원장은 아무튼 앞뒤 말을 다 자르더라도 무조건 고개 숙이고 사과를 했습니다. 용서를 이준석과 그리고 그 부모에게 정중하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말에 대해서 당에서는 사과 자체를 언급하지 않고 오히려 준석이 호칭만을 갖고 거론하면서 선을 넘었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당에 정말 진정한 어른들이 없었습니까? 왜 입을 다물고 있습니까? 아니 이준석이는 대놓고 대통령에게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입에 담는 것 자체가 얼마나 욕된 얘기입니까? 그런데 그것을 지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뭘 상식하기는 정말
표현 자체가 거칠고 올바르지 않은 데에도 그걸 지적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이 준석이 호칭만을 갖고 거론합니다. 우리가 자식이 잘못하면은 부모가 욕먹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교육 잘못 시켰다라고. 지놈은 터진 힘으로 대통령을 연일 공격해대고 있는데 이것이 비아냥 조롱으로 이어져 가고 있는데 왜 당 지도부는 아무 얘기를 못하고 있습니까? 김기현 대표가 이준석이 잘못된 것을 지적해본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당대표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이죠. 잘못된 것을 그대로 방치해 두니까 더 기승을 부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망나니 짓을 더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당대표가 평당원 아닙니까? 이준석이는 평당원입니다. 왜 평당원에 그렇게 해당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징계를 주저하고 있습니까? 거론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무능하고 직무유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번 일련의 그 사건을 보면서 인유한 위원장이 우리의 전통적인 가정교육보다도 더 엄하구나, 제대로 배웠구나, 안방 문화, 아랫목 교육에 대해서 그렇게 철저하게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것이 오히려 고마운 것 아니겠습니까? 집안 교육에 대해서 철저하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 고마운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에 자랐을 때에 어떤 교육을 받고 자랐습니까? 어른들에 대해서는 무조건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을 배웠고 말 대꾸, 말 대답 상상도 못했습니다. 물론 4, 50년 전에 그쪽으로 돌아가자는 얘기가 아니라 세상은 많이 바뀌었지요. 분위기도 바뀌었고 생활 패턴도 바뀌었습니다. 그것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부모와 자식 간의 그 기본적인 윤리 도덕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당에서는 호칭 문제, 준석이 이 문제만 갖고 거론을 하고 본질의 문제는 외면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빌미해서 인유한 위원장을 공격하고 정말 김기현 대표 부끄럽지 않습니까? 제가 이 사건을 쭉 지켜보면서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 이준석이는 연일 당을 떠난다고 하면서도 신당을 만든다고 하는데 왜 그걸 그대로 지켜보면서 방치하고 계십니까? 해당 행위라고 있는데 당을 떠나기 전까지는 국민의힘 소속 평당원 아닙니까? 평당원. 그러면은 독설과 망언을 하고 당과 대통령을 공격해야 됐을 때에 제재하거나 규제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 아니겠습니까? 왜 하지 않습니까? 특히 당 지도부 그 가운데서도 김기현 대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유 자체를 모르겠습니다. 기껏 인유한 위원장이 준석이 이 호칭 하나만을 문제 삼고 너무 나갔다, 선을 넘었다, 당과 대통령에 대한 독설 문제는 예의를 갖춘 그런 행동이라고 보고 계시는 겁니까? 국민들은요, 그 반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 대표와 당 지도부가 한마디로 무능하다 이렇게 생각들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 인유한에 대한 부담을 이런 식으로 덮어가려 한다면은 애초에 김기현이가 당 대표가 됐을 때에 그럴 것이다.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들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강서 보궐선거에서 참패가 되고 돌파구로 혁신위를 꾸린 것 아니었겠습니까? 당을 살려보자 해서 인유한을 불러들인 건 아니었겠습니까? 국민들은 처음에 생각했던 당 지도부와 당 대표에 대한 그 생각이 조금도 벗어나지 않았다라고 지금들 느끼고 계십니다.
여기에 인효아는 뚝심 있게 아랑곳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은 공천위원장을 차라리 나에게 달라라는 그것을 또 약점으로 잡아서 인효아를 공격하는데 인효아는 전혀 개의치 않고 있습니다. 자기 포기보다는 혁신위의 안건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도록 하겠다라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전라도 말로 저 기가 안 죽었어요. 기가 안 죽었다. 전라도 촌놈인데 기 살아있어요. 얼마나 멋진 반응입니까? 지도부가 이걸 반드시 받아들여야 한다. 그래야 국민의힘이 국민으로부터의 실망된 마음에서 다시 회복을 가져갈 수 있다. 회복할 수가 있다. 그런 자신감이 넘치는 그런 소신의 발언을 지금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혁신위에서 안건을 의결했으면은 당 지도부가 반드시 그것을 처리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찬성이든 반대든 받아들이든 거부하든 그것으로 결정이 나 있는데 그것을 미루고 공관위로 넘기겠다라고 하면은 당 지도부는 왜 있는 겁니까? 그것을 혁신위원장 인유한이 지적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당 대표의 입장을 밝혔어야 하는데 김기현은 여기에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당 지도부가 해야 할 일을 안건이 올라오면 반드시 처리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얘기를 한 김기현 대표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공관위로 넘긴다? 그러니까 공관위로 넘긴다고 하니 혁신위원장이 그럼 나에게 공관위 권한까지 줘라. 내가 의해서 매듭 짓겠다. 그렇게 반론을 제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유한 위원장이 시작부터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많은 환자들이 있는데 정확한 처방을 내리고 약을 주겠다. 지금 당 지도부가 약을 먹어야 할 때 아니겠습니까? 당 지도부가 위기를 넘기기 위해서 강서 보궐선거에서 아주 참패를 당하면서 국민의 실망을 안겼기 때문에 돌파구로 인유한을 위원장으로 혁신위를 만들고 위원장으로 세웠던 때에 시장은 성공이었습니다. 국민들의 반응도 신선했습니다. 매우 긍정적이고 그리고 신선하게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인유한 위원장의 그 혁신은 기존 정치인들이 바라고 있던 도덕의 기준선을 훨씬 뛰어넘었었죠. 정말 국민들이 바라는 정치의 구현을 위해서 기대치를 넘어선 안을 계속 만들어내니까 솔직히 당 지도부와 중진 의원들은 부담이 됐던 것 솔직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의 지지와 성원은 계속 높아져 가고 있는데 이것을 뒤엎기도 부담이 되고 반대 입장을 보인다면 또 싫은 소리 들으니까 얘기도 못하고 있었다가 이준석이 준석이라는 그 호칭 문제를 잡아가지고 어정쩡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가 그 말 한마디 가지고 잘됐다. 이것을 빌미로 잡아가지고 인유한을 공격해대고 있는 것이 당 지도부, 특히 김기현 대표 아닙니까? 그리고 중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솔직히 자기 마음은 표현하지 못하지만은 나만은 제외가 되는, 나만은 살기 위해서 보호받기 위한 그러한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이 중진들 모습 아니겠습니까? 김기현 대표가 혁신위를 발족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전권을 다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혁신위에서 의결된 안이 올라오면은 당 지도부가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결정을 내려줘야 되는데 그 결정 내린 거 있습니까? 김기현은
그 성격 그대로 우유부단하게 지금까지 이끌어오면서 이제 공천 위로 공을 넘기겠다. 그럼 당대표는 뭐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인유한 위원장이 그렇다면은 내가 혁신위에서 올린 안건을 공관위에 가서 마무리 짓겠다. 그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혁신위의 실패는 곧 지도부의 실패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당 대표가 혁신위에서 나온 안을 전폭적으로 밀어준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여기에서 왜 권력욕 얘기가 나옵니까? 인원 위원장이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관철시킬 그런 길이 없으니까 그것마저도 공관위에 가서 관철시키겠다. 국민들은 다 박수치고 좋아하고 성원하고 있는데 김기현 대표는 이제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한번 국민의힘 쪽으로 국민들이 눈을 돌리고 힘을 실어주고 있는데 지도부가 분명한 결론을 내리고 여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얘기를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김기현은 얼마 전까지 이제 당이 중심이 되어서 목소리를 내겠다. 국민 앞에 앞장서서 나가겠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는 것을 보면은 공언이 되지 않을까, 빈말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제 생각으로는 아마 대부분 국민의힘을 사랑하는 그 국민들께서는 이번 기회가 국민의힘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마지막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